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내년도 국방 예산에 SM-3 미사일 예산이 처음 반영되었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내년도 국방 예산은 66조로 역대 최대의 예산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북한을 상대로 하는 삼축체계 관련 예산이 8조 9,049억으로 올해 대비 무려 22.3%나 증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KF-21 양산을 비롯한 킬체인 관련 예산이 5조 3,065억이 편성되었고, 그리고 KAMD 관련해서는 1조 814억이 편성되었고, 대량 응징보복에 관해서는 7,392억이 편성되었고, 삼축체계를 지원할 각종 감시자산에 1조 458억이 책정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SM-3 미사일 도입 시작 예산이 10억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터키 현지에서 드디어 알타이 전차의 양산을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터키는 국산 전차의 양산에 돌입했다고 기뻐하는데요. 정말 웃음밖에 나오지 않죠. 알타이 전차는 2012년에 시제 전차를 공개한 후에 근 13년 만에 양산에 들어가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터키는 절대로 알타이 전차의 국산화율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알타이 전차의 국산화율은 30%도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터키의 알타이 전차에 우리 국산 파워팩이 들어간 것만 이야기하지만 당장 알타이 전차의 양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회사 중에는 우리의 현대로템과 그리고 삼양컴텍, 그리고 현대위아 등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터키의 거부감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 업체들이 공개적으로 수출 사실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제가 아는 한에서는 당장 장갑 소재는 전부 우리나라 제품입니다. 우선 복합장갑에 들어가는 세라믹 판넬은 우리의 삼양컴텍이 직접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차의 장갑재로 사용되는 고강도 강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제품입니다. 정확히 원래 터키는 고강도 강을 프랑스로부터 수입을 하려 했었는데 쿠르드족 문제로 프랑스가 판매를 중단해버려서 우리나라로 수입선을 변경한 것으로 아는데요. 현재는 터키에서 비밀리에 이를 추진해서 우리의 포스코에서 공급하지 않을까 짐작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장갑재는 전부 우리나라 제품을 쓰는 중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원래 포신도 알타이 전차를 개발할 때 우리 현대위아에서 120mm 전차포 포신에 대한 기술 이전을 해주었는데요. 터키 현지에서 이 기술을 소화하지 못해서 120mm 전차포의 포신도 우리 현대위아에서 직접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알타이 전차에 들어가는 유기압 현수장치의 핵심 부품도 우리나라 제품입니다. 이건 제 기억으로는 우리 국내 업체가 생산을 하고 현대로템을 통해서 터키에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요. 여기에 더해서 사격 통제 장비도 현대로템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개발하기 쉬운 일부 장비 빼고 핵심 장비는 전부 우리나라에서 수입해서 쓰는 것입니다. 웃기는 건 그래서 터키도 국산화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필사적인데요. 당장 자국산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국산 엔진의 개발도 지지부진하고 또 쿠르드족 문제 때문에 우리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려던 장비도 수입이 막혀서 우리나라로 수입선을 변경하는 등 오히려 갈수록 우리나라에 대한 의존도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야기한 부품 말고도 많은 부분을 우리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우리나라도 그리고 터키도 알타이 전차에서 정확한 우리나라 부품의 사용 비중은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고요. 다만 확실한 건 알타이 전차를 위해서 사용된 기술의 70% 이상이 우리나라 기술입니다. 더 웃기는 건 이 알타이 전차는 우리 흑표에 비해서 좀 더 저렴하게 전차를 개발한다고 하면서 자동장전 장치 등 핵심 기술을 빼버린 우리 흑표의 다운그레이드 모델인데요. 분명 우리 흑표의 다운그레이드 모델인데 우리 흑표보다 더 비쌉니다. 당장 우리가 현재 우리 군에 공급하는 흑표 전차의 가격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상승을 해서 대당 110억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알타이 전차는 현재 수출이 아닌 자국 군용 전차의 납품 가격이 대당 175억이라고 합니다. 염가형인데 우리보다 더 비싼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국산화율 30%도 안 되는 전차를 자국산 전차라고 생각하는 터키 국민들이 터키 정부에게 속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알타이 전차가 나와서 우리의 흑표 전차와 경쟁을 하는 걸 걱정하는 분들을 보면 그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해주고 싶은 심정이죠. 아마 알타이 전차가 팔리나 우리 흑표가 팔리나 우리가 보는 이익은 비슷할 것입니다. 아무튼 터키의 첫 국산 전차 생산을 축하하네요.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부터 SM-3 미사일 도입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SM-3는 당연히 정조대왕급을 위해서 도입을 하는 것이고 정조대왕급은 이지스 시스템 베이스라인 9 그리고 BMD 5.0을 가지고 있어서 SM-3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세종대왕급에는 BMD 기능이 없어서 세종대왕급은 SM-3를 운용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히 정조대왕급의 SM-3 미사일을 탑재하는 게 당연해 보이는데요.
지금까지는 우리 국내에서는 SM3를 도입할 건지 말 건지에 관해서 말이 많았는데요. 그럼 왜 SM3 미사일의 도입의 이야기가 많았느냐 하면은요. SM3 미사일 도입은 우리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MD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고들 생각을 해서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MD에 참여하면 안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바로 MD의 자동 요격 기능 때문입니다. 만일 중국이 일본의 미군 기지를 향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우리가 MD에 참여하게 되면 바로 그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우리의 MD는 자동 요격하게 되고 그럼 중국과의 전쟁에 우리도 자동 개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MD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들 이야기하는 건데요. 솔직히 이 주제는 정말 오래전부터 우리 밀리터리 매니아들 사이에서도 핵심 토론 주제였고 우리 밀리터리 매니아들 사이에서도 지금은 MD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우리는 트럼프의 골든돔에 참여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시던데 결론은 트럼프의 골든돔이라는 게 기존 MD의 확장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든돔에 참여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MD에 참여하는 대신에 자체적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KAMD를 구축하고 있고요. 미국의 MD에 참여하는 일본이 MD 시스템과의 통합을 위해서 미국의 데이터링크를 도입하고 미국과 데이터링크를 완전 연결한 것에 반해서 우리는 MD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데이터링크인 링크K를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데이터링크도 미국과 직접 연결하지 않고 일종의 중간 중개소 등을 경유해서 연결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SM3를 도입한다고 해도 정확히는 우리는 SM3를 100% 활용을 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SM3의 도입은 우리나라에서는 뜨거운 감자 같은 것이었는데요. 결국은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으로 SM3 도입을 추진했고 이번 정부에서도 굳이 SM3 도입을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번에 SM3 도입은 MD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확히 우리가 SM3를 100% 활용하려면 미국의 MD에 참여해서 미국의 데이터링크와 직접적으로 연결해야지만이 SM3를 100%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데이터링크는 미국의 데이터링크에 직접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SM3를 도입한다고 해도 결코 MD가 아니라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일이 되면 우리는 SM3를 100% 활용하지 못하고 상당한 제약을 받습니다. 결론은 우리의 탐지 자산으로 탐지한 정보만으로 SM3를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거기다 더 문제는 원래 탄도미사일 요격은 요격 시스템이 탄도미사일이 떨어지는 정면에 위치해야 유리한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바다보다 육상에 요격 시스템을 배치해야지 북한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데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지스함은 바다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게 되고 그럼 탄도미사일의 측면에서 요격을 하는 거라 요격 성공률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해서 SM3는 생각이상으로 우리에게는 효과적인 요격 수단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SM3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우리가 MD에 참여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문제는 그래도 솔직히 요격 미사일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은 게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요. 뭐 당연히 없는 것보다야 있는 게 조금이라도 낫겠죠. 그러나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도입하자고 하기에는 SM3 미사일의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우리는 정확히 SM3 블록1B라는 모델을 도입하는데요. 블록1B는 지금은 단종되었고 미국에서는 블록2A가 생산 중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올해인가까지 생산이 되고 우리가 이 미사일을 도입하는 연도에는 단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록2A는 발당 가격이 400억이 넘는다고 하고 요격 고도도 우리에게는 필요 이상으로 너무 높아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블록1B를 도입하는 건데요. 솔직히 처음에 블록1B의 가격은 발당 150억이라고 했는데 계속 상승을 하더니 최근에는 발당 200억이 넘는다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SM3 미사일 도입 예산이 내년도에 처음으로 반영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같이 나온 이야기가 충격적입니다. 원래 우리는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3척의 함선에 각각 8발씩 총 24발의 SM3 미사일을 탑재할 생각이고 그리고 예비 미사일까지 해서 30여 발의 미사일을 도입하기로 했고 그래서 책정된 예산이 8,039억이었습니다. 그런데 KIDA에서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예산은 8,039억으로 그대로 유지하는데 미사일 도입 수량을 30여 발에서 20여 발로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방사청이 책정한 예산으로는 절대로 30여 발을 도입할 수 없으니 예산은 그대로 두고 도입 수량을 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20여 발이면 정확히 몇 발이냐라고 했을 때 우선 정조대왕급에는 한 척당 8발의 SM3가 탑재되기로 되어 있고 그리고 미사일을 도입할 때 무조건 시험용 미사일 2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훈련이나 예비용 미사일이 전혀 없는 상태로 정조대왕급에만 탑재하기 위한 수량이 26발입니다. 그래서 저의 추측으로는 우리가 도입하는 SM-3 미사일의 발당 가격은 최소 309억, 최대 401억입니다. 전투기가 아니라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이 말입니다. 아니 이럴 바에는 그냥 SM-3 블록1이 아니라 블록2를 구매하는 게 나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 원인은 역시 이미 단종된 미사일의 생산 라인을 재가동하기 위한 비용 때문으로 보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우리는 미사일 도입할 때 도입 시험용으로 쓰는 미사일 2발을 빼면 딱 정조대왕급에 탑재되는 24발의 미사일만을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당연히 앞으로 실제 발사 훈련은 불가능합니다. 만일 우리가 발사 훈련을 하게 되면 예비 미사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발사관은 그대로 비워둔 채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비단 SM-3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 문제는 SM-6 도입 때도 똑같았는데요. 우리는 SM-3 전에 SM-6도 도입하기로 했고 SM-6를 도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책정한 예산은 7,600억이었고 미국 국무부에서 판매 승인한 가격은 8,50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인 요청을 한 수량은 38발이었습니다. 결론은 정조대왕급에는 척당 SM-6가 12발이 탑재되고 그리고 구매 시험용 미사일 2발까지 해서 총 38발이 도입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SM-6도 단 한 발의 예비 미사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SM-6도 절대로 훈련에서는 발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조대왕급에는 총 88셀의 수직 발사관이 탑재되어 있고 KVLS-1이 16개, 그리고 KVLS-2가 24개가 탑재되어 있고 MK41이 48개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M-3와 SM-6 미사일을 탑재를 해도 여전히 수직 발사관이 28개가 남는데요. 그럼 이 남는 28개의 수직 발사관에는 어떤 미사일을 탑재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바로 SM-2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럼 세종대왕급이나 이순신급에 탑재된 SM-2를 정조대왕급에 탑재하는 거냐 할 수 있는데요. 미안하지만 세종대왕급이나 이순신급도 남는 미사일이 없습니다. 실제로 세종대왕급도 딱 수직발사관 수량만큼만 SM-2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어서 미사일이 창정비 등으로 정비할 때나 아니면 시험 발사 등을 해서 수직발사관을 전부 채우고 다니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정조대왕급을 위해서 별도의 SM-2 미사일을 도입하고 있고요. 이쪽도 정말 웃기는 게 미국에서도 더 이상 SM-2 미사일을 생산하고 있지 않아서 라인을 복구하고 재생산해서 도입한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단종된 무기의 생산 라인을 재가동해서 도입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사일 가격이 상승하건 말건 아니면 미사일 부품이 단종될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기건 말건 단종된 미사일을 도입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더 웃기는 건 무엇인지 아시나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 개의 산 지하에 엄청나게 큰 대규모의 탄약고를 구축하고 한 달 동안 전쟁할 수 있을 정도의 막대한 탄약을 비축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물론 실제로 한 달치 탄약을 비축하고 있지는 않고요. 현실적으로 지금은 2주 동안의 탄약을 비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지스함들은 딱 한 번 사용할 미사일만을 보유하고 있고 우리의 이지스함들은 단 한 번의 전투를 치르면 제주 해군기지나 진해로 가지 않고 일본의 요코스카로 가야 합니다. 왜 요코스카로 가야 하냐고요? 미국에게 미사일 빌리러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물론 우리는 미국과 탄약 교환에 관한 정책을 가지고 있어서 전시에 미군의 탄약을 우리가 빌렸을 수도 있고 우리의 탄약을 미국에게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정조대왕급은 척당 가격이 1조 5천억이나 하는 함선입니다. 1조 5천억짜리 함선을 일회용으로 쓰고 버릴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SM-3 블록2가 아닌 블록1을 도입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결론은 블록2는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너무 높은 사양의 미사일이고 그리고 블록2가 블록1에 비해서 훨씬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SM-3 블록1의 발당 가격이 150억이라더니 스물스물 가격이 계속 올라서 이제는 발당 가격이 400억이라니 그럼 뭐하러 블록1을 도입하는 겁니까? 블록1이나 블록2나 가격이 비슷한데 왜 우리가 이미 단종된 블록1을 도입해야 하냐는 겁니다. 이제 와서 SM-3 미사일은 우리에게 필요 없으니 도입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하나만 하고요. 그냥 블록1도 발당 가격이 400억이면 월등하게 성능이 더 우수하고 그리고 앞으로 부품 단종 문제도 상대적으로 적은 블록2를 구매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솔직히 이게 문제가 되는 게요. 우리가 이번에 SM-3 블록1을 구매하면 나중에 세종대왕급 세척도 개량을 해서 BMD 기능을 탑재하면 그때는 어떡할 거냐는 것입니다. 이미 블록1은 단종되었고 그때 가서는 어쩔 수 없이 블록2를 구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는 우리도 블록2를 구매해야 합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 우리가 블록1을 구매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나중에는 블록2를 구매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블록1을 구매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머리 아프네요.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이 400억이라 만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한 발 쏘면 탄도미사일 한 발을 요격하기 위해서는 보통 2발의 요격미사일을 발사하니 북한 탄도미사일 한 발 요격하는데 800억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작해야 탄도미사일을 4발 요격할 수 있고요. 정말 어질어질하네요. SM3가 필요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가 정말 이런 걸 구매해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더 웃기는 건 무엇인지 아세요? 물론 우리에게는 이미 LSM이 있기 때문에 LSM과 비교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LSM은 고도 75km까지만 요격이 가능하니 SM3와 비교하려면 100km 이상의 고도에서 요격이 가능한 LSM2와 비교해야 할 것입니다. 원래 국방과학연구소는 LSM2를 2029년까지 개발할 수 있다고 했지만 지금 방사청이 발표한 전력화 시기는 2035년입니다. 2035년이 전력화 완료 시기이니 아마 2029년까지 개발이 완료되지는 못해도 2032년 정도까지는 개발이 완료될 거예요. 그럼 SM3 도입은 언제 되느냐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올해인 2025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2030년까지 전력화를 할 거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이것도 2년 지연되어서 내년인 2026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2032년까지 전력화를 한다고 합니다. 솔직히 고작해야 20여 발이기 때문에 실제 도입은 거의 한 번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아마 실제 미사일이 도입되는 건 2032년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 LSM2의 전력화 완료 시기와 고작해야 3년 차이가 납니다. 3년 뒤면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는 동일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국산 미사일이 배치되는데 3년 쓰자고 이걸 도입해야 하는 건지 정말 의문이고요. 아마 제가 이리 이야기하면 그 3년 동안 북한이 공격하면 어떡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 3년 동안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할 수단이 전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에게는 천공도 있고 패트리어트도 있고 그리고 주한미군의 사드도 있고 또 조만간 LSM도 실전 배치되고요. 그 3년 동안 우리가 무방비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업은 이미 도입하기로 결정되었고 그리고 정부가 바뀌어서도 사업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제가 굳이 SM3의 도입을 반대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도입되는 미사일의 가격을 생각해도 그러하고 그리고 또 미사일의 도입 시기를 생각해도 그러하고 정말 답답하네요. 분명히 말하지만 지금에 와서 SM3 도입을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블록1의 가격이 이렇게 올라버렸다면 그냥 SM3 블록2를 구매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네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